법과 원칙을 수호해야 할 검찰총장이 오히려 권력의 방패막이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종합특검이 김건희 씨 주가조작 사건을 무마하려 한 혐의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피의자로 전격 입건했습니다. 겉으로는 수사 지휘권이 없어 관여 안 했다 핑계를 대고 뒤로는 비공식 보고를 받으며 이중 플레이를 펼친 검찰총장의 민낯. 국민을 기만한 그 불법적 행태에 대해 이제는 엄중한 법적 철퇴를 내려야 할 때입니다. 오늘 그 민낯을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대한민국의 마지막 검찰총장이 됐습니다. 어차피 검찰청이 이제 폐쇄가 되니까. 자, 2차 종합특검이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드디어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예. 특검이 좀 자신감이 있나 봐요. 입건을 뭐 처음 한 건 아니고 다른 건도 다 연로가 돼 있는데 뭐 예. 이정섭 출국금지 건이라거나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주가 조작 관련해서 주가 조작 관련해서 이제 그렇죠. 심우정의 관여 흔적을 지금 잡았다는 얘기인데 예. 저로서는 뭐 고발인의 입장에서 매우 반가운 소식이고요. 예. 예. 그렇지만 하여튼 그 예전부터 제가 말씀드렸는데 심우정과 제가 갖고 있었던 어떤 인간적인 인연이나 이런 거에 비춰볼 때는 그렇게까지 했나? 이 녀석이 그렇게까지 했나 하는 깊은 좀 실망감이 들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드네요. 한때는 우리 의원님이 돌잔치도 갔다고 뭐 그랬었잖아요. 네. 예, 굉장히 가까운 후배였는데 참 어떻게? 예. 여러 가지로 제가 참 검찰 구성원들이 걔들이 윤석열 정부 때 또 그 앞에 윤석열이가 총장 시절에 이렇게 보이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제가 인간적인 배신감을 좀 굉장히 많이 느끼거든요. 예. 근데 참 저로서는 개인적으로 좀 쓰라린 면이 있습니다. 예. 심우정 전 검찰총장은 본인이 총장 재임하던 2024년 10월에 대해서 당시 서울중앙지검이 김건희 씨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 추미애 전 장관이 2020년 10월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 와이프인 김건희 씨가 문제가 되니까 추미애 전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합니다. 내용은 윤석열 검찰총장은 본인 가족이 얽힌 사건이니까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결과만 보고받고 수사 지휘는 물론 일체 관여를 하지 말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우정 검찰총장은 김건희와 관련된 걸 수사를 보고받을 수 없는데 네. 특검이 보기에 그런 정황이 있다라고 해서 지금 피의자 입건한 거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특검의 논리 구성을 그렇게 했는지 예. 언론이 그런 식으로 그 내용을 받아들여서 논리적 설명하고 있는 건 잘 모르겠는데 예. 제가 알고 있는 것과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상황이 어떤 거였냐면 추미애 장관 시절에 윤석열이가 직접 당사자 지 와이프 일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거기서 배제되는 건 너무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그렇죠. 당연하죠. 그런데 윤석열이가 그거를 계속 손에 틀어쥐고 그걸 사건을 어떻게든지 망가뜨리려고 하는 게 뻔히 보이니까 너는 빠져라. 그리고 중앙지검장 책임하에 수사해라. 라고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지휘였죠. 예. 장관으로서. 그런데 그 다음에는 이제 총장이 윤석열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윤석열이가 사퇴를 하고 그다음에 김호수 총장, 이원석, 그다음에 이제 정부가 바뀌고 또 이원석이가 총장이 됐고, 예. 그다음에 심우정이가 됐고. 있고, 예. 그럼 김호수, 이원석, 심우정이가 김건희 남편이에요? 아니죠. 아니잖아. 그러니까 애초에 수사에서 배제하려고 하는 기본 요소가 사라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 총장들은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되고 그 부인이 또 자기들과 검찰에 인연이 있었던 사람의 부인이 주범이 돼 있는 혹은 공범 중에서도 아주 유력한 범인으로 보이는 사람으로 돼 있으니까 수사를 본격적으로 하기가 애매하니까 핑계를 댔다고 제가 보기에는 추미애 장관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못하는 거다라는 핑계를 댔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그 핑계가 심우정이한테도 이어져서 제 기억에 2024년 국정감사 때 심우정에게 계속 이제 법사위원들이 질의를 하니까 아니 이게 항고가 되면 너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항고된 후에는 제가 지휘권을 행사하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항고가 되면 중앙지검장이 항고 사건을 맡는 게 아니라 서울고검장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장관의 지시는 검찰총장은 빠지고 중앙지검장 책임하에 하라는 거니까. 예. 근데 그 수사는 끝났으니까 넘어오면은 이제 고검으로 오면은 총장이 관여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얘기를 그 앞에 형식 논리와 이어서 한 거죠. 예. 근데 지금 특검이 포착한 거는 말은 그렇게 해놓고
알고 보니 중앙지검에 수사할 때도 보고받고 관여한 흔적이 있더라. 예. 이런 거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우정이가 이중적인 행동을 한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제 법적 도덕적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게 맞고, 그 앞에 이제 뭐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 때문에 원래 할 수 없는 건데 심우정이 했기 때문에라고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그건 법적으로는 안 맞는 얘기인 것 같다. 아, 예, 그렇군요. 일부 기사가 이렇게 나와서 예, 제가 예. 말씀드린 겁니다. 만약 그러면 수사 지휘권이 없는데도 수사 상황을 비공식으로 보고를 받았다. 예. 그러면 어떤 루트일까? 아무래도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이 그렇죠. 유혹의 대상이 되겠네요. 원래는 이제 검찰의 보고 체계가 중앙지검장이 매주 검찰총장을 독대해가지고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제일 큰 곳이라 그런가요? 그렇죠. 예. 아. 근데 이제 그때 이성윤 중앙지검장 시절에 윤석열이가 그거를 안 받겠다고 그래가지고 예. 뭐 서류로 보냈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왔던 게 그런 이유거든요. 근데 뭐 이창수, 심우정 이건 뭐 다 윤석열 똘마니 들이니까 예. 모여서 얘기 안 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좀 포착이 됐겠죠. 그리고 박성재가 또 김건희하고 맨날 텔레그램 주고받고 이랬는데 가만히 있었겠냐고요. 문자까지 날리는 그럼 정도면 다 얘기가 지들끼리는 됐겠지. 그렇게 되면 직권남용인가요? 그렇죠. 예. 예, 이제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러니까 총장은 기본적으로 지휘권을 갖고 있는데, 이제 이게 이제 본인이 자기는 안 하겠다고 했었기 때문에 지 입으로. 예. 그러니까 법적으로 그게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내가 안 하겠다고 해놓고 했으니까 그걸 책임져야죠. 근데 이제 만약에 이게 이제 특검이 이 직권남용이나 이제 이런 부분을 들어서 기소를 하면 그때 가서는 이제 검찰총장 원래 할 수 있는 것도 이렇게 나올 겁니다. 아. 예, 이것도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본인이 법비라고 하는 거야. 안 하겠다는 그 발언이 발목을 잡게 되는 그런 거죠. 거죠. 예, 아. 결과적으로. 국정감사 때 말 조심해야겠네요. 자업자득이에요 이게. 야, 그 말만 안 했다라면 아까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뭔 소리냐 그게 법적인 의무는 아니었다라고 피해갈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나가면 이제 국감에서 유증한 게 되지 또. 그러니까 이런 짓들을 안 되니까요. 예. 그래서 법비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그게 본인의 발목을 잡았을 줄은 꿈에도 상상을 못했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심우정이만 그러냐고. 저 보면은 이상민이도 판사 출신이에요. 예. 가는 데마다 증언하고 거짓말하고 나중에는 선사 안 하겠다고 그러고 막 이랬잖아요. 다 그런 이유가 다 이어져 있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선서 안 한다고 그러니까 이중관 그렇죠. 부장판사가 예. 과태료 과태료 50만 원 때리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뛰는 놈이 나는 놈 뭐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예. 아, 대단합니다. 정말. 예. 심우정 전 검찰총장은 또 본인의 딸과 관련해서 의혹이 있습니다. 네. 그 내용을 보면 25년 9월 24일 기사를 보면 공수처가 심우정 그 전 검찰총장 딸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서 외교부를 압수수색했다. 예. 그 뒤로 기사를 찾아보니까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예. 공수처는 하여튼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인력이 부족하고 예산이 부족한 건 알겠는데 예.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 뭔가 공수처가 제대로 기능하고 있다라는 국민들한테 좀 신뢰를 주려면 본인들이 이렇게 압수수색하고 뭐 했던 사건에 대해서는 결론이 나와야죠. 지금 언제적 얘기야 이게. 매번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뭐 예를 들어서 지금 JTB니까 그 전주지방법원에서 뭐 판사가 변호사하고 뭐 저기 한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네. 압수수색한 지는 오래됐고 그거 한참 있다가 구속영장 청구했다고 했는데 그게 기각됐다고 기사 한번 나오고 기각됐다 나왔죠. 예. 그것도 한참 있다가 기소했다고 나오고 뭐 이런 한참 있다 식이잖아요. 기소했죠. 예. 예. 제가 공수처 편을 든 건 아니지만 공수처 입장에서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윤석열을 구속했다. 지금 그거 하나 가지고 지금 버티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랬으면 네. 윤석열로 인해서 생겼던 악행들이 이렇게 많은데 예. 특검이 하는 거는 특검이 하는 거고 본인들이 갖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도 그만큼 신속하고 엄정하게 빨리빨리 하면 국민들이 얼마나 박수를 쳐주겠습니까? 그래 그동안에 공수처 출범을 그렇게 막으려고 하고 방해했던 국힘 세력이 좀 축소되고 윤석열이가 사라지니까 공수처가 제대로 일을 하는구나. 이게 공수처가 무능해서가 아니라 저것들이 방해를 해서 그런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지금 저러고 있으면 저게 예전에 또 보면 공수처장이 지금 입건돼 있잖아요. 아, 그러네요. 예.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저건 뭐 하는 조직이냐 이런 말이 자꾸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상 불가능한 저 같은 사람을 공수처장으로 자꾸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고. 저도 괴로워요. 그런데 여론을 보면 우리 최강 의원님이 공수처장으로 가면 정말 잘할 거다. 시원시원하게.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뭐 사람에 대해서 뭐 좋은 쪽으로 평가해 주시는 건 좋은 일인데 꼭 그렇게 될 수도 없고 예. 특히 공수처장은 그 임명 구조 자체가 사실상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니까요.
국힘이 합의, 무슨 네. 주약 먹었습니까? 왜 아니, 그 짓을 제가 잘 하겠어요? 몰라서 근데 합의를 안 하면 안 됩니까? 예. 밀어붙이면 안 되나요? 합의를 꼭 해야 되나요?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아, 법에. 아, 그러니까 어려운군요. 네. 그러니까 공수처장이 항상 국민들이 보이기에는 좀 심해 보이는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아,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요. 오동훈 공수처장도 처음에 뭐 얌전해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앞에 김준욱 처장도 그랬었고, 뭔가 좀 이렇게, 우리 전라도 말로 힘을 떠가다 그러잖아. 그렇게 보이는 이유가 그런 구조적인 한계도 있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최강욱 의원님은 공수처를 갈 확률이 없습니다. 좀 말씀을 정리해보면. 아니, 100번도 넘게 얘기했어, 진짜. 아, 그러니까요. 예, 여야 합의 때문에 그렇군요.